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아마란스님과 김봉진님이 이렇게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주식과 비중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면서 채권을 사신 분들은 지금 주식의 상승장도 적당히 잘 즐기면서 채권 투자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침체를 예상해서 채권을 샀는데 너무 몰빵해서 사버리신 분들, 심지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하나도 없고 채권만 몰빵해서 사신 분들은 지금 포모가 와서 좀 견디기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나스닥에 들어가자니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죠. 애플, 마소, 구글 같은 빅테크 개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자니 지금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더 크게 떨어질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꺼버리고 살고 싶다가도 또 포모는 포모대로 와서 미칠 것 같고, 아주 진짜 이렇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만약 이분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상황에선 이걸 사겠다라는 부분을 시황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은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TQQQ는 1% 정도 상승, TMF는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세배 상품들이 1%만 움직인 거니까 사실상 주식과 채권 모두 적당히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섹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마이크론의 제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면서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지닌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중국의 IT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 제품을 사지 말라고 중국 정부가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마이크론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50억 달러 이상이고 마이크론의 전체 매출의 16%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에게 가한 첫 직접 제재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론이라는 개별 기업 제재를 넘어서 타이밍이 좀 그렇긴 했던 게, 주말 동안 나온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듯한 액션을 많이 취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중국이 뒤통수를 치듯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든의 가오가 좀 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반도체 섹터 전체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미국 반도체 기업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번 마이크론 이슈는 마이크론만의 이슈로만 시장에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SOXL도 보합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인 메타에도 큰 악재가 발생했는데요. 유럽에서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한화 약 1조 7천억 원쯤 되는 벌금을 맞았습니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문제였는데요. 페이스북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 광고에도 활용하고, 그렇다 보니까 EU에서 예전부터 경고를 했었거든요. 야, 니들 자꾸 유럽인들 개인정보 미국으로 넘기고 광고에 활용하고 그러지 말아라. 근데 메타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저렇게 큰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는데요. 1조 7천억이니까 정말 액수가 크긴 큽니다. 이게 EU에서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단일 기업에게 먹인 최대 규모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타가 처음에는 이 소식에 좀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결국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 메타가 벌금을 강하게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로 막 1조 7천억 원씩의 벌금을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근데 그동안도 좀 몇 차례 큰 규모의 벌금을 맞아왔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금에 대한 내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벌금 같은 경우에 어쩌면 좋게 해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 간의 데이터 합의안이 이뤄진다면 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의 악재는 메타가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은행 섹터에 좋은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역은행주들이 엄청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대형은행들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승폭이 지역은행들만큼 크진 않았지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동안 계속 은행 섹터에 불안함을 몰고 왔던 패게스트 은행 있잖아요. 이 패게스트 은행에서 리스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대출들인 부동산과 건설 관련 대출들 26억 불어치를 케네디 윌슨 홀딩스에 매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3억 6천만 불 정도의 부동산 관련 대출들을 추가로 매각하기로 했고요. 대출을 매각한 게 왜 호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대출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혹시라도 못 받을 확률도 꽤 있는 대출들이었잖아요. 돈 빌려간 개인이나 기업들이 파산 신청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위험한 대출들을 다른 곳에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패게스트 이렇게 되면 상업부동산 리스크도 이참에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당분간 유동성 문제를
적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그동안 많이 떨어진 다른 지역은행주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제가 새벽에 이 소식을 멤버십 회원분들께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페게스트의 주가가 10% 정도 오르고 DPST가 4.6%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요. 결국 종가는 페게스트 주가가 거의 20% 그리고 DPST는 10% 가까이 오르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JP모건이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순이자 이익이 840억 불 이상 나올 것으로 밝힌 건데요. 한 달 사이에 30억 불 이상이나 더 높여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막상 주가에는 별 영향을 끼치진 못했는데요. 이 정도로 JP모건의 주식을 올려주기엔 시장에서 너무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더 몰릴 것은 애초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또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인사 2명, 블라드와 카시키리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채권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세배 상품인 TMF 기준으로도 1%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저들이 저렇게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이번 6월에 금리 동결을 하긴 할 텐데 이번에 동결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치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매파 인사들을 통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이제 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썸네일의 주제로 적어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고정 댓글로 제가 잠깐 좀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포모는 오는데 나스닥을 사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은행주를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은행들 말고 대형은행주들, FAS 같은 ETF 상품으로 사셔도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을 사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은행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자,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TMF가 날아가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러면 주식이 날아가겠죠.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TQQQ가 날아갈 거고요. SOXL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물론 경기 침체가 안 와도 물가는 잡힌다는 전제하에 TMF도 회복은 무조건 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채권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저는 이 상황에 은행주가 주식과 채권의 중간쯤에 딱 위치하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은행주라는 게 주식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좀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은행, 지역은행 할 거 없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에서의 은행주라면요. 지금 은행주의 주가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약간의 걱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상당히 평소보다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물가 역시 잡힌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엔 금융 시스템 역시 안정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주는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주가보다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죠. 물론 그 상승폭이 기술주보단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3.13%예요.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중에 이 정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주보다 낮춰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혹시 기술주보다 더 오른다면 그건 그거대로 오 땡큐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아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 맘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나중에 가서 기술주가 은행주보다 더 올랐네 그냥 기술주 살 걸 이딴 소리 해대면 바보입니다. 바보. 예,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 이렇게 되면 주가는 크게 흔들리겠죠. 그동안 크게 오른 기술주부터 역시나 가장 크게 빠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행주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은행주의 주가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낮아진 주가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막상 오더라도 은행주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 포모를 못 견디고 있는 기술주들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혹은 오더라도 상당히 얕게 오고 그냥 넘어갈 거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이렇게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거진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소, 구글, 엔비디아 얘네들이 다 거의 전고점 직전까지 와 있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녹아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가 올 경우 기술주들은 크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은행주가 그나마 리스크도 적고 막상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에 수익도 잘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섹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와는 별개로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지금 약간씩 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게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은행주와 함께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도 매수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어떤 반도체 개별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는 당장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랑데이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수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백정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정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어수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청년 강알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자보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정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햄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봉국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류채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런 머승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삽질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빵냥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